네, 지금 2교 시험 템플릿들 연습해서 올려주고 계신데요. 제가 이거를 피드백을 그냥 텍스트로만 드리는 것보다는 영상을 조금 녹화해서 제가 어떤 관점에서 좀 보고 있는지 이걸 좀 직관적으로 전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좀 녹화를 해서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번 주 올라간 셀때 1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면 한 문제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쭉 연결해서 적어서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내가 목차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요거를 어느 정도는 단락별로 나눠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가나다라가 그냥 생략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러운 문장이 나오도록 조금씩 자연스럽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나누면 좋겠네요.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의 정의의 필요성 이거 하나 나누고, 필수 기능 그리고 플랫폼 선정 기준 한번 나누고, 기대 효과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다르게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를 그냥 문장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거를 구성상 그래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의 정의의 필요성을 1번으로 적을 거고요.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의 필수 기능 및 플랫폼 선정 기준은 2번으로 적을 거고, 기대 효과를 3번으로 적을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목차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목차는 항상 어떻게 잡는다? 맞아요. 네, 요 끝에 오는 문항이 몇 번으로 오게? 네, 3단락으로 오도록 잡습니다. 네, 그리고 역순으로 이렇게 2단락, 1단락 이렇게 잡아가는 거죠. 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요 1단락에 위치한 애가 사실 좀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컨대 기술 요소, 뭐 구성 요소, 구성도 이런 거는 앞에 뭔가 다른 1단락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경우, 줘야 자연스러운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 두 개를 엮어서 2단락으로 만들어주고 1단락을 만들어서 넣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각, 배경, 필요성, 네, 이런 식으로요. 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단락의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의 정의의 필요성, 네, 자연스러우니까 네, 요 문장대로, 요 나눠준 대로 1, 2, 3 이렇게 적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 네, 목차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요거는 4개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끝에를 일단 3단락에 위치를 시키고요. 얘를 네 가지 구성 요소를 3단락에 위치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어떻게 묶어줘야 자연스러울지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예컨대 다랑 나를 묶어줄까? 혹은 아니면 구성도와 비교를 묶어줄까? 네, 요거는 이제 본인 마음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3단락에 4가지 구성 요소를 넣고요. 요 구성도와 특징 비교 요거를 한번 묶어줘 보겠습니다. 네, 이건 정답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정의의 필요성 이렇게 두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묶어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3단락, 2단락, 1단락으로 오겠네요. 자, 이렇게 됐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1단락에 얘가 위치하는 게 자연스러운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정의의 필요성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실제 답안지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작성된 답안지가 있어서 제가 그거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에요. 자, 아까 제가 나눠놓은 것처럼 1단락의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의 정의 필요성 1번, 그쵸? 필수 기능과 선정 기준 2번, 그리고 기대 효과 3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문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까처럼 한 줄로 적어도 되지만 이렇게 나눠서 적으셔도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답이라고 적고 1, 뭐가 오죠? 네, 요거 그대로 오면 되죠. 그쵸? 네, 그래서 관리 플랫폼의 정의 및 필요성 잘 만들어 주셨고요. 자, 이제 컨텐츠 구성인데, 자, 보통 정의를 우리가 설명할 때는 정의, 개념도, 그리고 뭐 특징, 이런 것들을 적어줍니다. 근데 특징까지 쓰면 너무 무거우니까, 네, 정의 및 개념도를 가지고 정의를 지금 설명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필요성을 설명해야죠? 맞아요. 네, 여기 필요성.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1단락이 끝났고, 1단락의 끝이, 네, 강글을 적어줘야죠. 강글은 2줄. 네, 첫 번째 줄은 요약, 두 번째 줄은 다음 단락 언급. 네, 다음 단락이 뭐가 나올까요? 필수 기능과 선정 기준이 있네요.
네, 가까운 쪽으로 따지면 필수 기능이니까 네,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은 이러이러한 필수 기능들이 있음.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한 줄을 띄고요. 네, 1교시형은 안 뗐지만 2교시형은 띱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또 적어주는 거죠. 필수 기능과 선정 기준. 몇 개 물어봤다? 2개 물어봤다. 네, 이렇게 2개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아요. 네, 표. 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그 기본표랑 지금 형식이 좀 다르네요. 그죠? 네, 예컨대 제가 알려드린 건 이렇게 나눈 다음에 항목이 6개고, 그쵸? 각 표의 항목이 6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당 2줄씩 쓰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거는 지금 어때요? 네, 항목이 3개 뿐이에요. 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표를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13줄을 사용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26줄이 되니까 2단락이. 그러면 우리가 글의 구성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어떻게 되는 게 3단락이 가장 긴 게 좋은데, 이렇게 13줄을 오게 되면 2단락이 오히려 커져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게 3단락이 클라이막스가 돼야 되는데 2단락이 너무 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에 글의 흐름상 유연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디가 제일 많도록 구성해야 된다? 3단락이.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항목을 3개로 줄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3개로 괜찮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가 되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3개만 주면 채점하는 게 너무 좀 적어지니까 내가 채점할 항목들은 유지하면서 요 분량도 줄이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2줄씩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똑같이 우리 1교시형 쓰듯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나도 마찬가지죠. 네, 선정 기준 그대로 오고요. 여기 선정 기준. 여기 선정 기준을 설명할 거니까 가운데는 뭐가 돼야 된다? 선정 기준이 돼야 된다. 그쵸? 잘 써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항목 3개 괜찮습니다. 꼭 6개 안 적어도 괜찮아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간글을 적어주는데 요거를 요약하고요. 마찬가지로 다음에 나올 거를 언급하셔야 돼요. 언급을 하는데 다음 나올 건 뭐죠? 기대 효과니까 네, 이러이러한 기대 효과가 존재함 혹은 아니면 있음 이렇게 끝나도록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 줄 띄워주고 또 시작합니다. 관리 플랫폼의 기대 효과. 관리 플랫폼의 기대 효과는 몇 개를 물어봤다? 네, 1개 물어봤어요. 1개. 이렇게 1개 물어봤을 때는 네, 어떻게 구성한다고요? 가의 그림, 나의 표. 네, 이렇게 구성을 하죠. 자, 그러면 가의 그림은 네, 어떻게 구성하냐고요? 네, 이렇게 5줄을 잡아주죠. 잘 잡아주셨고요. 나의 표는 네, 기본표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총 13줄짜리 기본표를 네, 충실하게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잘 그려주셨고요. 각각의 항목들은 2줄씩 잘 넣어주셨습니다. 네, 여기 중간에 요게 약간 이렇게 줄이 그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긋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물론 이제 모음 답안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를 물어보더라도 가의 표, 나의 표 이렇게 관점을 나눠서 표표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답을 많이 써주기 위해서. 네, 그런데 지금은 네, 조금 거기까지 응용해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 물어볼 때는 그림표 이렇게 표현한다고 일단은 네,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습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내려오네요. 그죠? 네, 내려오면 어떻게 됐죠? 네, 여기까지 잘 써주셨고 간글이 요약 그리고 다음 단락 언급인데 그쵸? 얘가 마지막 단락이네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언급이 아니라 의견을 적어주셔야죠. 네, 물론 4단락이 있으면 이 의견을 생략을 해도 되지만 지금은 4단락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적어주셔야 돼요. 자, 의견은 어떻게 끝나야 된다고요? 뭐뭐뭐뭐가 필요함, 뭐뭐뭐뭐를 재현함 이런 식으로 내 의견처럼 끝나도록 간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4단락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런 요약이 아니라 다음에 나올 4단락을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그리고 정의의 필요성, API 시스템 구성도 및 2가지 구조 특징 비교. 네, 아까 우리가 나, 다를 지금 2번으로 묶은 거예요. 이렇게 해줘도 된다? 네, 됩니다. 자, 그리고 물론 가나다라를 1, 2, 3, 4로 적으셔도 괜찮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쓰셨고요.
지금 세 가지로 묶어주셨네요. 그렇죠? 네, 요거 그대로 묶었으니까 요거를 네, 단락으로 한번 목차를 잡아볼게요. 항상 끝이 뭐로 위치해야 된다? 맞아요. 3단락으로 위치합니다. 역으로 올라가야죠. 역으로 2번이 2단락. 그리고 또 역으로 올라가서요. 예, 얘가 1단락.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1, 2,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락으로 배치한 애가 네, 자연스러운지를 보셔야 돼요. 정의 필요성이 자연스러우니까 앞에 별도로 1단락을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1, 2, 3으로 쭉 적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1, 2,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정의 개념도 네, 정의를 표현한 거죠. 네, 필요성 항목 잘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리고 간글 어떻게 한다고요? 요약, 언급. 여기서의 언급은 네, 시스템 구성도를 언급할 거니까 무엇으로 구성됨.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한 줄 띄고 네, 개방형 API의 시스템 구성도 및 두 가지 구조. 몇 개 물어봤다? 2개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 시스템 구성도가 가. 두 가지 구조의 비교가 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네, 잘 쓰셨어요, 지금. 시스템 구성도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특징 비교. 네, 비교표로 굿,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항목도 1, 2, 3, 4, 5, 6. 네, 6개 항목 확보해 줬고요. 그런 다음에 간글 2줄 적으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약, 언급. 네, 언급인데 뭘 언급할 거다 우리는? 수업의 4가지 구성 요소를 언급할 거니까 4가지 구성 요소에 관련된 언급을 하면 되겠죠. 무엇으로 구성됨. 네. 자, 그런 다음에 온 게 3, 4가지 구성 요소, 클라이막스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수업의 구성도 4가지 구성 요소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구성도를 먼저 하나 물어봤으니까 그쵸? 얘를 가의 그림, 나의 표 이렇게 1도 1표로 표현해 준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기를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잘 쓰셨고요. 자, 4가지 구성 요소기 때문에 지금 하나, 둘, 셋, 4개를 잡아주신 거예요. 잘 잡아주셨네요. 그렇죠? 물론 기본표는 6개지만 이렇게 문제 물어본 게 4가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줄여줘도 된다. 4개로. 네. 네. 잘 응용하셨어요. 네. 그런 다음에 대시 여기 대시만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앞에도 구분도 돼야죠. 뭐 A 그룹, B 그룹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약. 여기는 언급인데 아까랑 다르게 4단락을 지금 우리는 써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언급은 어떤 언급이 돼야 된다? 4단락에 나올 고려사항을 언급해줘야죠. 무엇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네, 있음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한 줄 띄고 네, 고려사항이 들어갑니다. 애매하게 한 줄이 남았네요. 그렇죠? 여기다 그림을 그릴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도 간글로 표시를 잘 해주셨어요. 굿. 네.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네, 그림 5줄 네, 잘 잡아주셨고 네, 보통 이렇게 고려사항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해줍니다. 개방형 API 고려사항 그래서 이렇게 묻고요. 각각의 고려사항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이렇게 있을 겁니다. 네, 보통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2개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쪽을 관점을 좀 나눠줘요. 여기가 뭐 보안 관점이다. 여기는 운영 관점이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잡아주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간글을 넣어줘야죠. 간글은 어떤 걸 넣어준다? 의견을 넣어준다. 개방형 API는 보안 관점에 이런 고려사항이 있고 그리고 뭐죠? 여기 운영이었나요? 운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구축해야 함.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다음에 끝 해주면 되겠네요. 자, 제가 2교시형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화가셔서도 경고세 해석 연습을 많이 하시거든요. 문제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제가 알려드린 그 기본 가이드는 정말 기본 가이드이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아까처럼 묶어주는 거나 아니면 기본표가 아니라 기본표의 6가지 항목이 아니라 4개로 줄여서 써야 될 때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거는 문제에 맞춰서 가장 좋은 포맷을 네,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어떤 유도리 있게 그리고 최적의 구성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가이드들을 제안을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